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합격생과 함께 합격 리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일단 본인은 논술을 언제 시작하게 됐나요? 저는 논술을 고3 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고3 때 원하는 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제 성적이 부족해가지고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논술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논술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좀 안 좋았다는 거죠? 네, 내신이 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이유는요? 고등학교 때 음. 그냥 놀고 싶어서 공부보다는 네. 놀았습니다. 자사고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사고인 것도 있는데 제가 네. 많이 놀아가지고 그냥 자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놀아서? 네, 그러다가 이제 고3 때 돼서 공부를 하겠다. 네, 고3 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그때 차렸다. 네, 그래서 이제 논술 공부를 시작하셨군요. 네. 네. 근데 이제 결과는 어땠어요? 이제 최저를 못 맞춰서 실제로 응시하러 간 논술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학원을 어디 다녔나요? 학원은 동네 논술학원에 다녔었는데 동네 논술학원에서는 가면 제가 글을 쓰고 해설 강의를 해주시고 강사분께서 첨삭을 직접 해주시는데 첨삭을 하는 게 뭔가 이걸 해도 모르겠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애매모호. 네, 애매모호한 긴가민가. 네, 이게 제가 쓴 거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논술 공부를 해야 될지 학원을 다니면서도 애매한 게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박규 논술은 어떻게 알고 왔어요? 재수할 때 메가스터디를 들어갔는데 박기호 선생님께서 OT 영상에서 공식이 있다고 하셔서 공식에 논술이 적용이 되나 싶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네, 보통 다 사기라고 생각하죠. 해보니까 진짜로 그 공식이 적용이 되고 논술이 뭔가 틀이 잡힌 느낌이라서 신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동네 강사랑 또 대치동 강사랑 차이점이 뭐죠? 차이점은 일단 그 동네에서는 직접 첨삭을 해주셨지만 애매모호했다. 애매모호했다. 근데 박기호 쌤은 직접 첨삭은 해주시지 않지만 첨삭진 분들의 첨삭 내용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틀에 잡힌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그죠? 네. 네. 일관되게 누가 해도 그렇게 나오게끔 네. 그렇게 체계를 만든 거죠. 네. 네. 자, 요건 자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재수하면서 정시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나요? 정시 공부는 수업을 듣고 계속 복습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학원에 이제 갔겠죠? 네, 학원에 독재 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단과 수업을 듣고 그거 단과 숙제를 하는 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평일에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부족한 부분 자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재수할 때는 논술을 공부했나요? 네, 재수할 때도 논술을 공부하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재수할 때는 이제 수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커가지고 수능 공부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재수할 때는 논술 수업을 누구한테 들었나요? 재수할 때도 논술 수업 박기호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이제 재수할 때 박규 쌤한테 들었는데 그때는 떨어졌나요? 그때도 최저를 못 맞춰서 실제로 보러 간 시험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다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제 정리하면 최저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그걸 언제 알았나요? 그거를 재수 끝나고 알았죠. 저는 그때 항상 이제 박규 쌤이 이야기하는 게 야, 제발 2과목이라도 공부해서 영어랑 사탐에서 최저 맞춰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네. 그리고 니네들 정시로 올인해서 안 돼. 최저 못 맞춰. 이렇게 수업 시간 이야기할 때 네.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영어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어나 사탐으로 맞추면 될 텐데. 그래서 국어 사탐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수능에서는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수능 최저 맞추기가 쉽지 않나요? 그러면 박규생 강의 중에서 실제 이제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도움이 됐나요? 박기호 선생님 강의 중에서는 일단 첨삭이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진단평가를 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진단평가는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나요? 제가 일단 논술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다 펼쳐놓고 살펴보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시험을 보고 그 시험 결과를 보고 제가 이런 유형에 부족하구나 이런 유형을 더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단평가에서 우리가 적합한 대학, 적합하지 않은 대학,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걸 정리해 주잖아요. 네. 근데 그걸 참고해서 원서 지원할 때 지원했나요?
네, 그걸 전부 참고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대로 이제 원서를 냈더니 붙었나요? 네, 붙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진단평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다? 진단평가는 구세주다. 구세주다. 네. 아, 자, 그러면 이제 박 교수님 교재가 있고 예상 문제가 있잖아요. 네. 교재에 대한 평가, 예상 문제에 대한 평가. 교재는 기본서가 거기 공식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공식이 헷갈릴 때마다 찾아볼 수 있어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그리고 예상 문제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갔을 때 예상 문제를 풀고 들어가면 뭔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이 주제에 대해 많이 안다. 이런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좋았습니다. 혹시 예상 문제가 적중했나요? 제가 본 학교 중에선 하나 적중한 것 같습니다. 하나 적중했어요. 네. 적중했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일단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합격의 문에 한 발짝 다가섰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처럼 예상 문제가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네, 예상 문제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게 일단 시험장에 들어가서 당황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게 한번 풀어본 거고 아는 거니까. 네, 어떤 학생들한테 논술을 권유하고 싶어요? 후배들한테. 야, 너는 논술 좀 하는 게 낫겠어. 너는 하지 마.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은데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은 논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시로는 너무 위험 부담이 커요. 수능 날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하는 게 그래도 심신의 안정이라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논술을 시작하는 시기 언제가 좋을까요? 논술을 시작하는 시기는 일단은 수능 전이 되긴 해야겠죠? 수능 치고 논술을 하면 3일? 5일? 네, 그 정도 준비 기간은. 근데 그때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더 노력을 하면 붙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네. 수능 전에는 해야겠지만 일단 적합한 선생님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보다는 방향의 문제다. 네. 그 방향성. 그러니까 네. 적합한 선생님을 찾는 거. 네. 그럼 어떤 선생님이 적합한 선생님이라고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는지. 저는 박기호 선생님이 그건 가장- 광고잖아. 일단 저희가 논술 강사가 되려는 게 목표가 아니라 논술로 대학을 가려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공식대로 알려주셔서 그거대로 진행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간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공식대로 하면 학생들이 다 글 쓰는 게 다 똑같아지지 않나요? 이런 말도 하는데 네.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단어 선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충분히 변별력을 고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논술은 글쓰기 능력이 아니라 정답 찾기 능력인데 네, 그 정답을 찾아도 표현하는 것은 각자의 개인의 어휘력이나 능력에 따라 다르다. 네, 그래서 찾는 길만 제가 알려주는 거죠. 네. 광고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그러면 본인이 동네 학원 다니다가 논술을 환승했잖아요. 네. 환승을 했는데 그러면 학생들 주변 친구들한테 그래도 첨삭을 막 꼼꼼히 해주는 그런 걸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첨삭쌤들이 해주신다고 해서 첨삭을 꼼꼼히 안 해주신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강사쌤이 첨삭을 해주셔야 첨삭이 잘 된다라는 것은 너무 편견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논술이란 것은 시험 출제자와 채점자가 따로 있어요. 네. 대학에서, 그죠? 네. 그럼 제가 논술을 출제했어요. 그럼 채점자는 제3자가 그걸 봤을 때 그게 답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그래서 채점과 그 강의를 분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강의하는 사람이 또 첨삭을 해주길 바라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학생 수가 많아지면 첨삭이 힘들어지고 날림이 되는 거죠. 네. 첨삭 담임 쌤들이 첨삭해 줄 때 혹시 날림으로 하든가 뭐 이런 게 궁금해요. 어떻던가요? 그런 선생님은 한 분도 안 계셨고 막 오히려 되게 첨삭을 오래 해주시고 자세하게 해주시느라 첨삭하다가 수업 조금 지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삭 받다가 수업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온 적도 있죠, 그죠? 네. 네, 그렇게 그만큼 열성적으로 해주시죠. 네. 본인이 합격한 전략, 네. 본인이 합격한 전략이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최저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수능 공부를 한 과목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욕심쟁이네. 네. 수능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아무도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수능에서도 제가 정말 부족했던 과목을
뜬금없이 1등급을 맞아버려서 최저를 오. 맞았기 때문에 최저 맞추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뜬금없이 1등급 받은 건 뭐였죠? 뜬금없이 1등급 영어를 받았습니다. 아니, 저번에 영어 못했다고 했잖아. 영어 말도 안 된다고 했잖아. 아니, 영어가 실제로 제가 3등급 때를 진짜 많이 받고 2등급도 거의 못 받아서 갑자기 수능날 딱 90점으로 1등급 이야, 나와가지고 그 영어가 너를 살렸네. 네. 체질 맞추도록. 네, 오. 결국엔 쌤 말이 맞게 된 네, 영어랑 사탐이다. 네, 영어랑 사탐이랑 자, 이제 끝으로 박 교수님한테 하고 싶은 말. 제가 정시로는 갈 수 없는 대학을 합격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자, 합격생이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후배들, 아니면 이제 재수하는 후배들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뭘 해주고 싶은가요? 혹시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내신을 챙기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또는 재수생인데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이러면 논술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논술은 하면 됩니다. 논술이 재능이라는 것은 그건 아마 논술을 해보지 않은 분들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충분히 연습하면 키울 수 있는 역량이 논술이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